안녕하세요. 5번째 강의 프로젝트 분석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는 토목 프로젝트이고요. 실제로 건설했던 프로젝트 내용을 베이스로 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명을 보겠습니다. 공사명은 MG대교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천안이고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보이는 MG대교입니다. 이름은 MG대교는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 명에서는 MG대교로 부르겠습니다. 계약일 2011년 1월 2일인데 사실 이 교재에서는 계약일을 착공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TP는 2011년 1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TP라고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일은 2011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이거는 CCD가 되겠네요. 그래서 NTP CCD. 그 다음에 공사 범위는 아치형, 여기 아치형 보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겼습니다. 아치형 강교량 구조물과 밑에 토목 구조물 이렇게 해서 일식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부가세 포함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감도가 나옵니다. 조감도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아치 형상 있고 와이어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밑에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고 강교량입니다. 프로젝트 분석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내역서를 보게 될 건데 내역서를 보기에 앞서서 국내 내역서하고 해외 내역서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내역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계 금액이 100원이다 라고 하면 재료비가 20원, 노무비가 30원, 경비가 50원, 그래서 합계 단가가 50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해외 내역서는 일식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디젤 제너레이터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딱 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정 계획이나 이런 금액 분계를 할 때 있어서 해외 내역서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국내 내역서를 가지고 작업하려면 사실 조금 힘든 것들이 좀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역서에 대한 얘기를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면 프로젝트 내역서 분석하기인데 이 내역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29페이지 내용을 필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9페이지를 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역서에서 가나다가 나옵니다. 가나다가 메인입니다. 기본적으로 170억이라는 돈은 가나다로 합쳐서 170억입니다. 간접비 20억, 아치 제작, 외부 제작 주는 거예요. 외부 제작, 제작업체인데 외부를 주는 거, 그게 89억 8,724만원. 그 다음에 MG대교 본선 아치 교량이 60억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내역서에, 우리나라 내역서에 제노경이 있고 뭐 부가세가 있고 그런데 이걸 다 교재에다 넣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빼고 우리는 여기서 간략하게 금액하고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비는 20억입니다. 외부 제작 89억이에요. 아치교는 60억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이거 다 더하면 이게 곧 얼마라고요? 170억이라고요. 이거 3개 다 더하면 170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왔더니 지금 보시면 다이지만 여기는 1로 가요. 다지만 1로. 자, 보면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가나다가 있고 다 밑에 하위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위 구조로 갑니다. 다 밑에. 그러니까 즉 1번은 다 점 1이 되겠죠. 4.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은 4.2가 되겠죠. 즉
다 밑에 있는 1번과 2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번의 금액, 2번의 금액, 3번의 금액, 4번의 금액에서 이 큰 숫자를 다 더한 값이 얼마겠어요? 여기 60억입니다. 이 금액들 다 더한 게 60억이 뜨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 60억이라는 돈을 분기한 내역이 이 밑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가나다를 다 더한 값이 170억입니다. 자, 가랑 나는 특별히 분개되는 항목이 없어요. 간접비는 그냥 일식으로 20억이고요. 외부 제작은 외부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다는 60억인데 상세 내역이 밑에 나와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쭉 내려가서 몇 번까지 있어요? 26번까지 있습니다. 26번까지 대숫자를 다 더한 값이 얼마라고요? 60억이라고요. 이 더한 값이 60억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는 알겠어요. 가나다 상위에 다 1번, 2번, 3번에서 26번까지 있는데 1번을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1번을 봤더니 1번이 토공이라는 것이고 1억 6,003만 원이에요. 자, 근데 밑에 봤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1과 1.2가 돼 있네요. 아, 1번 밑에 1.1과 1.2로 나눠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공이라는 값은 1.1과 1.2의 항목의 합이겠죠. 그래서 1억 1,330만원과 4,673만원 합친 값이 1억 6,003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액이라는 것은 단가 곱하기 수량입니다. 단가 곱하기 수량이에요. 즉 5,150원이라는 단가를 가진 아이템이 수량이 22,000짜리를 만나서 두 개가 곱해지면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1억 1,330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2,000, 여기 지금 루베가 빠졌어요. 오타가 있어요. 루베가 있습니다. 22,000 루베를 1루베당 5,150원이니까 곱하면 1억 1,330만원. 얘도 마찬가지죠. 1000만 루베가 있는데 4,673원이란 단가니까 4,673만원. 자, 그래서 다른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이거 합친 가격이, 합친 금액이 자,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내려보시면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 항목도 이 세부 내역 2.1부터 2.13까지의 내역을 합한 게 31억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걸 어떻게 더 쉽게 아느냐? 자, 2번이란 타이틀에는 단가가 없어요. 수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라는 항목은 밑에서 있는 내역들이 올라온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결국에 올라간 거죠. 여기 있는 내용들의 그 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밑에 내려가 보시면 4번, 5번이 있어요. 4번, 5번 한번 볼게요. 4번, 5번을 봤더니 여기는 아까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물량이 있네요. 단가가 있네요. 그리고 금액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부 내역이 없죠. 이 3번이나 6번처럼 3.1, 6.1 이런 식으로 상세 내역이 없고 그냥 요거 자체가 일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4번, 5번을 보면 이거 계산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 곱하기 수량은 금액. 물량 곱하기 수량은 금액.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색깔 쳐진 음영 칠해진 4번, 5번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내역인지 아니면 취합해서 올라온 하나의 그룹 덩어리인지를 보려면 이 물량이 있는지 이 금액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밑에 하위 구조가 있는 거고 이 단가랑 물량이 있으면 내가 곧 내역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있나 보겠습니다. 자, 7번도 있네요. 여기 7번도 봤더니 7번도 수량하고 단가가 있죠. 얘 스스로가 내역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내려가 볼게요. 다른 것들은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한 무더기가 이렇게 있네요. 자, 얘도 수량하고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14, 15, 16, 17은 본인 스스로가 내역입니다. 자, 근데 18번은 여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18번은 밑에 있는 하위 구조가 올라온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서 보시면 쭉 있는데 여기 하나 퀴즈가 있어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보면 단가는 있어요. 수량이 없네요. 금액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답원 가나다를 합쳐서 170억이라고 했는데 답원의 항목이 60억이었어요. 1번부터 26번까지의 내역을 합한 금액이 60억이겠죠. 자, 그러면 아치형 행어 케이블이라는 요놈이 이쪽 금액이 없는데 이 금액이 없는 거를 했을 때 60억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1억 5천을 더했을 때 60억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치형 행어 케이블은 사실 우리 60억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여기다가 제가 뭐 좀 좀 드리면 우리가 흔히 공사의 자재를 얘기할 때 GF, GI가 있고요. GF, CI가 있고요. CF, CI가 있습니다. 자, GF, GI는 Government Furnishing, 그 다음에 Government Installation. 자, 정부가 발주자가 조달을 하고 발주자가 설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GFCI는 뭐겠어요? Government Furnishing 해서 컨트랙터가 인스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서 시공사한테 주고 시공사가 설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CFCI는 뭐겠어요? 컨트랙터가 퍼니싱하고 컨트랙터가 시공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는 다 거의 다 요겁니다. 거의 다 요건데 지급자재 같은 경우는 거버먼트가 퍼니싱해서 컨트랙터가 인스톨하는 경우고 극대외비 시설, 뭐 군사시설, 기민시설 이런 것들은 아예 발주자가 직접 조달해서 발주자가 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로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역서는 간단하게 보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이제 내역서를 쭉 훑어보셨으니까 이 구조 아시겠죠? 170억이라는 놈은 20억, 80억, 60억을 합한 게 170억입니다. 60억이란 놈은 밑에 1억 6천, 31억 쭉쭉쭉 해서 26번까지를 다 더한 값이 60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역서 이해되시죠? 내역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 페이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29페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제약사항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 위쪽에 내역서 작성 구조가 있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림 3-2를 참고하셔서 내역서 작성 구조 다시 한번 피드백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약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제약사항, 입찰 안내서에서 제약사항을 주었습니다. 발주자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주었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공정률의 기준은 코스트 퍼센테이지 컴플리시. 공정률의 기준은 코스트 퍼센테이지 컴플리시다. 공정률이 뭘까요? 아까 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공정률은 뭘까요? 자, 그럼 공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공정률이라는 게 자, 제가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공정률은 뭐죠?
내가 100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60밖에 안 했어. 그러면은 60%죠. 내 진척도가 60%인 거죠. 그게 공정률이에요. 자, 그러면 공정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할까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홍길동이 있습니다.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이 토익 공부를 합니다. 토익 공부를 하는데 지금 700점이에요. 목표는 900점입니다. 자, 교재를 샀습니다. 교재는 400페이지예요. 자,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들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는 사람이 교재를 줬기 때문에 교재는 돈이 들지 않았어요. 온라인 강의는 30만 원입니다. 월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목표 기간이 있겠죠. 기간은 60일을 계획합니다. 자, 홍길동이 토익 900을 맞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짰습니다. 그림이 조금 엉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제가 공정표를 그릴게요. 시작. 자, 시작이고 여기가 종료가 되겠죠. 자,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라고 해볼게요. 오늘 여기가 투데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짰죠. 계획을 짰는데 이만큼은 실적이 들어간 거예요. 실행이 됐어. 자,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조건을 달아볼게요. 자, 기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이쪽에다가 기간은 지났어. 근데 기간은 착수 후 1개월 경과 했어요. 한 달 지났어요. 오늘이 한 달이니까. 근데 교재는 100페이지밖에 못 봤어요. 100페이지밖에 못 봤어. 그 다음에 온라인은 이미 비용 지급 완료했어요. 왜? 돈을 내야 강의를 들으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홍길동의 토익 900점 맞기 위한 프로젝트의 공정률을 몇 프로로 산정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기준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타이핑 치는 게 더 이쁘군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나는 기간으로만 따질 거야. 전체 60일인데 반이 지났어. 그러면 30일이 지났지? 그러면은 전체 60일에서 30일이니까 몇 프로예요? 50%야. 맞아요? 틀리지 않죠? 맞죠? 30일이 지났어요. 전체 60일 중에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홍길동의 공정률은 50%야.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니야, 나는 돈으로 할 거야. 전체 30만 원인데 얼마 냈어? 30만 원 다 지급했어. 그렇기 때문에 난 100%야. 그래. 돈 입장에서는 돈 다 냈지. 맞죠? 틀린 말 아니죠. 100%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아니야, 나는 교재 기준으로 할 거야. 100페이지 했는데 400페이지네? 그럼 몇 프로예요? 25%. 자, 이건 뭐야? 교재에 봤더니 교재만 따라하면 900점 맞는데. 자, 뭐가 맞을까요? 50%? 100%? 25%? 뭐가 맞죠? 자, 기준이 다 다르죠. 자, 이거는 무슨 기준이죠? 날짜로 따진 건 듀레이션으로만 따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2달짜리 계획인데 30일만 했어. 그러면 그냥 듀레이션으로만 나눈 거야.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해. 얘가 했든 안 했든 뭐 했든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날짜가 경과됐기 때문에 그냥 너는 듀레이션으로 50%야. 그러면은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간에 대한 기준. 첫 번째는 기간에 대한 기준으로 했을 때 50%가 되겠죠.
50%가. 두 번째는 뭐죠? 비용으로 했죠. 비용으로 기준을 잡으면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프로? 100%. 아버지 입장에서 돈을 냈단 말이야. 아버지가 내줬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홍길동한테 돈 지급 다 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공정률이 100%죠. 현장에서 돈으로 따지는 게 굉장히 제일 좋아요. 제일 쉽고, 이제 현장에서는 돈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니야, 야, 교재를 따라하기만 하면 900점 맞는데, 근데 교재를 봐야 되지. 그러면은 교재는 뭐로 봐요? 리소스로 볼 수 있어요. 리소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프로?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공정률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요것만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자, 뭐죠? 중요한 건 뭐죠? 자, 토익이 목표가 몇 점? 900점이에요. 900점 봤어요? 퍼포먼스 나왔나요? 시험 봤나요? 안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홍길동 입장에서는 공정률은 빵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900점이 목표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700이 여기고 700점이 여기에요. 900이 여기야. 그런데 사실 내가 시험을 봤더니 두 달 안에 900점이면 이렇게 올라간다 치면은 반 지났으니까 800점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거를? 아니죠. 800점이나 보면 안 되지. 시험을 안 봤으니까. 시험을 봤는데 850점이다 그러면 난 200점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150점만 올랐으니까 뭐 70%다, 75%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시험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의 퍼포먼스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률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을 얘기할 때는 꼭 우리의 공사의 공정률의 기준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돈으로 할 거야. 우리는 리소스로 할 거야. 아니야, 우리는 기간으로 그냥 할래. 아니야,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퍼포먼스로만 얘기하자. 했어? 성과 나왔어? 전등 달았어? 불 들어와? 조도 나와? 바람 나와? 이런 걸로만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하나 빼고는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 듀레이션으로만 따지면 공사를 아무리 안 해도 자연스럽게 공정률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비현실적이고요. 두 번째, 리소스를 따지자니 건설공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리소스를 퍼포먼스를 그 하나하나의 리소스의 그 완성 수량을 따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로 따지는 게 명확하지만 쉽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향후 더 좋은 기법이 나와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게 편해지면 리소스를 관리하면 참 좋겠죠. 퍼포먼스는 플랜트 같은 현장에선 그게 가능해요. 하나의 아이템들이 각각의 퍼포먼스를 내니까. 근데 건축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 타일이 무슨 퍼포먼스를 내나요? 타일이 무슨 성과를 내나요? 그렇지 않죠. 혹은 벽지가 성과를 내나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계전기 설비는 그게 돼요. 통신선을 까면 속도가 나오는지, 전압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건축에서는 쉽지가 않은 게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돈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러면 돈은 내가 이번 달에 그냥 돈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진 않아요. QC 그 퀄리티 컨트롤 하는 쪽에서 기성을 검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돈으로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프로젝트로 돌아와 볼게요. 자, 우리 프로젝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정률의 기준은 코스트 퍼센테이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정률의 기준은 코스트다라고 되어 있죠. 아, 우리 현장은 돈으로 하는구나. 이제 이해되죠? 이제 공정률의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아, 우리의 공정률은 돈으로 하는구나. 자, 근데 밑에 공정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정률은 50% 이상을 유지해라. 언제까지? 2011년 6월까지. 자, 우리 총 공사 금액 얼마라고? 170억이라고. 170억의 50%는 얼마죠? 얼마죠?
85억이에요. 그래서 2011년 6월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비가 85억을 넘어야 돼요. 즉 2011년 6월 공사 중간까지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쓰지 않으면 공기가 지연될 것 같은데 라는 걱정 때문에 발주처가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공정표에는 프로젝트의 비용과 일정이 함께 표현되어야 하고 코스트하고 스케줄이 같이 표현된대요. 우리 앞서 우리 공정표 종류 얘기할 때 공정표의 종류가 어느 순간 와서 코스트하고 비용을 이렇게 합친 거를 아실 겁니다. 78년도인가요? 그때 합쳤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표에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공정표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태워야 되는구나. 리소스를 얼로케이션 시켜야 되는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일 얘기하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죠? 가동률이 튀어나와야 돼요. 작업일 설정은 최근 5개년 지역의 기후에 맞춰 작성되고 적용되어야 된다. 5개년.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그러면 기상 분석을 할 때 지난 5개년 분석을 하는 게 불능일이 많을까요? 10년을 분석하는 게 많을까요? 15년을 분석하는 게 불능일 수가 많을까요? 평균을 내보면 이 조금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지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기상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20년을 분석한 값보다 최근 5개년을 분석한 게 불능일수가 높았어요. 평균을 따져보면. 왜? 예전에는 온화했거든요. 막 춥지도 덥지도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비도 많이 오고 막 갑자기 추워지고 막 이래서 불능일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또 이게 좀 바뀌고 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추운 날이 줄어들다 보니까 동절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동절기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동절기가 주니까 오히려 불능일수가 줄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5개년을 분석하는 게 좋은지 10개년을 분석하는 게 현실적인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5개년을 분석을 하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갑니다. 주요 외부 제작물인 강교는 외부 제작물 공사할 때 작업 착수 시에 30%를 주래요. 제작 완료가 되면 30%를 주고요. 반입 설치가 완료되면 나머지를 주래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외부 제작물인 강교가 있어요. 자, 액티비티를 이렇게 3개를 만듭니다. 액티비티를 3개를 만들어요. 자, 얘는 뭐죠? 얘는 액티비티가 착수 시, 작업 착수가 있고, 그 다음 액티비티는 뭐예요? 제작 완료. 그 다음 액티비티는 뭐예요? 반입 및 설치 완료. 자, 요런 액티비티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총 공사 금액이 외부 제작물인 강교는 29페이지를 보면은 얼마냐? 89억 8,724만 원이에요. 자, 89억 8,724만 원이 외부 제작물 강교의 총 공사비예요. 근데 작업 착수 시 얼마 주라고요? 30%. 제작 완료되면 얼마 주라고요? 30%. 반입 완료되면 얼마 주라고요? 40%를 주래요. 그러면 뭐에 30%, 뭐에 30%, 뭐에 40%죠? 요 돈에 30, 요 돈에 30, 요 돈에 40%를 주래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예요? 30%는 얼마죠? 계산해 보니까 26억 9,617만 2천원이 됩니다. 30%가 요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40%는 얼마예요? 40%는 35억 9,489만 6천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액티비티를 만들 때 작업 착수라는 액티비티를 만들면 이 작업 착수의 액티비티의 금액은 얼마예요? 26억 9,617만 2천원.
반입 및 설치 완료는 얼마예요? 35억 9,489만 6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다가 적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조직도를 기반으로 한 담당자를 WBS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WBS, 작업 분류 체계가 지정이 되면 그 작업 분류 체계에 조직도를 이렇게 매핑하라는 얘기예요. 이 조직, 그러니까 뭐 하부 공사는 서브 컨트랙터 1번이 담당합니다. 혹은 강교량은 김 과장이 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키라는 거예요. 조직도를 해서. 조직도, 오케이, 조직도 만들게. 그 다음에 마지막, 주요 자재일 경우에는 준비 구매 조달 3단계로 나누어 액티비티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준비 구매 조달로 작성하여 관리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준비는 작업 착수, 구매는 제작 완료, 조달은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할 거예요. 정확하게 뭐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번 강의는 프로젝트에서 주어진 프로젝트의 우리가 수행하게 될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았고요. 제일 중요한 내역서, 그 다음에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의 제약사항,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제약사항에 대해서 조금 쉽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